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디지털 경제의 거인, 그리고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서 이제는 뭐랄까 테크 기업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알리바바 그룹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 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기류혁신의 방향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된 것 같아요.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알리바바를 보는 시선에는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주가가 제법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또 경쟁은 얼마나 치열해졌고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알리바바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알리바바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주가입니다. 2025년 들어서 알리바바 주가가 무려 40% 이상 상승했어요. 이게 같은 기간 중국 대형주 중심의 MSCI 차이나 지수가 한 2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시장이 알리바바에 거는 기대가 유독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 중국 대형주 전반의 성과보다 알리바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AI하고 클라우드 분야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또 그동안 주가가 너무 쌌다. 이런 인식과 함께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나선 게 이런 상승세를 이끈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ADR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한 120달러 선인데요. 분석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50달러, 많게는 176달러까지 그러니까 최대 3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네, 그 기대감의 근거는 사실 분명합니다. 알리바바는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넓은 사업 영역을 가진 기업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전자상거래는 기본이고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O2O 배달 서비스, 다양한 구독 모델까지 거의 모든 디지털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죠. 이런 기본전인 저력에다가 최근에 AI 클라우드 투자 확대라는 미래 비전이 더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정말 꾸준한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단기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은 높은데 그럼 실제 성적표, 그러니까 실적 전망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2025 회계연도 1분기 예상치를 보니까 매출은 약 351억 달러, 순이익은 37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한 4~5% 정도에 그치는 약간은 좀 아쉬운 수치예요. 주당 순이익, EPS 역시 2.15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가는 뛰는데 실적은 약간 주춤하는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매출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플랫폼 매출이 약 276억 달러로 여전히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둔화된 모습이 역력하죠. 반면에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45억 달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5%까지 꽤 커졌습니다. 이 변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알리바바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던 전자상거래의 성장 엔진은 점차 식어가고 있지만 그 빈자리를 클라우드와 AI라는 새로운 엔진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적.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단순히 비중만 커진 게 아니에요. 이미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굳혔고요. 세계적으로도 4위, 5위권의 규모를 자랑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AI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에 무려 5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최첨단 기술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미래 알리바바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물류나 배달, 핀테크 같은 다른 신사업들의 중요성도 간과할 순 없고요. 새로운 성장 엔진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그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넘어야 할 산도 좀 많아 보입니다. 특히 경쟁 환경이 정말 살벌해요. 일시간 내 즉시 배송원 같은 O2O,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시장에서는 JD.com이나 메이투안 같은 경쟁사들과 그야말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그냥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춰서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뭐 그런 극단적인 경쟁입니다. 실제로 메이투안의 경우 2025년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89%나 급감했다고 해요. 심지어 앞으로 더 큰 적자를 볼 수도 있다고 스스로 경고할 정도라니, 야, 이거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알리바바 역시 자체 배달 플랫폼 얼어머 등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뭐 이용자 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경쟁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현금 태우기 싸움일까요? 이건 뭐 전략적인 도박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을 자기네 플랫폼 안에 묶어두려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는 알리바바의 핵심인 커머스 부문의 영업이익률에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구도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가 알리바바의 단기 실적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내부 경쟁도 치열하지만 알리바바의 미래에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 건 어쩌면 외부 환경, 특히 중국 내부의 거시경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나 자산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잖아요.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실업률 상승이라던가 임금 상승 둔화 같은 문제들도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액 회복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알리바바가 혁신을 외쳐도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면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언제든 뭐 추가 관세 부과라던가 기술 규제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는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이나 수출 관련 비즈니스에도 당연히 부담을 줍니다. 이런 거시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런 인식만으로는 부족해요. 투자자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 회복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안팎으로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벤치마크나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기관들은 여전히 알리바바의 장기적인 잠재력, 특히 AI와 클라우드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생성형 AI나 대규모 언어 모델 서비스가 앞으로 중국 내 기업이나 정부의 막대한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요. 실제로 알리바바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자체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등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씨앗은 꾸준히 뿌리고 있는 셈인데 이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강자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클라우드 사업 규모 차이가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글로벌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내수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진정한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중국 정부기관이나 다국적 제조대기업, 금융회사,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클라우드 매출 비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미래 기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의미하죠. 어쩌면 지금의 투자는 전자상거래의 성장 둔화를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더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든든한 자금줄이 필수적이겠죠. 다행히 알리바바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튼튼한 상태라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약 78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니 정말 엄청나네요.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 막대한 자금으로 필요하다면 M&A를 하거나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앞서 언급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나 특별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가 튼튼하다고 해도 그 많은 현금을 M&A나 미래 투자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사주 매입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탄탄한 재무 구조와 주주 환원 정책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이처럼 굳건한 재무 상태는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예상되는 실적 반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신뢰를 주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생존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사주 매입 역시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자, 오늘 알리바바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알리바바는 과거 인터넷 쇼핑으로 대표되던 그 폭발적인 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AI와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제2의 성장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발목을 잡는 치열한 가격 경쟁과 또 녹록지 않은 중국 경기라는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2025년과 2026년에는 연간 한 7%에서 10% 수준의 완만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11%에서 13% 정도로 과거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본격적인 주당 순이익 EPS의 회복세는 역시 AI, 클라우드, 그리고 글로벌 사업의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 혹은 150달러에서 175달러 사이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엿보는 시각도 많은 이유입니다. 결국 알리바바의 미래 가치는 전통적인 커머스가 아닌 O2O 산업용 AI, 클라우드 같은 비커머스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크게 성장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알리바바의 제2 성장 스테이지. 이건 이미 막이 올랐다고 봐야겠군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 거인이 수많은 변수 속에서 어떤 춤을 추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알리바바가 AI와 클라우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이들의 제2 성장 방향과 속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리바바 자체의 AI 기술 혁신 속도일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일까요? 혹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